이번 시간에는 화학 이야기 6번째 산화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쭉 화학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 그 전 시간에는 화학 이야기 5번째에서는 산과 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산화환원. 그러니까 이거 산과 염기나 산화환원 반응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면은 굉장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는 산화와 환원, 특히 산화 측면에서 우리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철이 산화되면 녹슨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녹슬면 이렇게 좀 불그스름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러죠. 그런 거 녹슨다고 하는데, 철이 녹슨다는 것은 바로 산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은 산화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노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떻게 보면 산화되는 것은 동일한데, 물질이 녹쓰는 것은 산화라고 하고, 우리 사람이 산화되는 것은 노화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물질하고 우리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결국에 우리 사람이 차원이 좀 높고 고귀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산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람은 노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저 사람은 산화가 많이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을 좀 낮춰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노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화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산화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산화라는 것은 과학적 의미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라고 합니다. 중학교 과정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배울 때 중학교 과정까지는 산화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산소가 붙는 거, 수소가 떨어지는 것을 산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소가 붙고 수소가 떨어지는 것을 산화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고등학교 과정 넘어서부터는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은 산화라는 것은 전자를 잃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금속 중에서 산소는 일반적으로 전기염 성도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금속에 붙으면은 금속은 산소한테 전자를 줌으로써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붙으면 다른 것들은 일반적으로 전자를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산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산소가 붙으면. 반대로 수소는 비금속 중에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약해요. 그러니까 수소가 붙으면 수소가 전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주게 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자를 받는 입장이 되죠. 그러니까 받는 입장이 되니까 환원된다고. 그러니까 수소가 붙으면 환원되고 산소가 붙으면 산화된다, 이렇게 중학교까지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일명 타당성은 있으나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정확한 표현은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을 산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산화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철의 산화를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철을 많이 이용하고 철이 녹쓰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철의 산화를 방지하는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것을 적용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도 보면 뼈대를 이렇게 본네트를 만들고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철로 이렇게 만들어요. 철로 만드는데 그 위에다가 녹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페인트 칠을 다 하죠. 그래서 자동차 보면 다 페인트 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관문, 아파트 현관문을 보면은 철문입니다. 철문인데 그 철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녹이 슬어요. 그러니까 거기 철문에다가 전부 다 페인트 칠을 하는 거죠. 페인트 칠을 해서 그런 이제 녹쓰는,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그러면은 철이 녹쓰는 것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방법 4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철과 산소가, 그러니까 만약에 현관문이 철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철이 녹쓰는 걸 방지하는 방법은 페인트 칠을 하면은 산소하고 수분이나 산소하고 철이 접촉을 못하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트 칠이나 기름칠, 이제 시골에서 농기구, 홈이라든지 이런 걸 쓰고 나서 그 보관할 때 기름칠을 해두면은 녹이 스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두 개의 물질이 만나서 부딪혀야 반응을 하는데 두 개의 물질이 만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산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철과 금속을 합금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철하고 금속하고 합금을 하면은,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합금인데, 스테인리스는 철과 니켈과 크롬을 세 개를 이렇게 믹싱해서 섞어서 합금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철로 만드는 굉장히 견고하죠. 견고한데도 불구하고 스테인리스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아주 잘 이용하고 있죠. 청동은 어떻게 되냐면은 구리라는 금속에다가 주석이라는 구리하고 주석하고 섞어서 만드는 걸 청동이라고. 황동은 구리하고 아연을 섞어서 만드는 걸 황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녹 쓰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이와 같이 합금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철판 위에다가 도금을 하는 겁니다. 도금. 그러니까 주석이나 아연으로 도금을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먼저 주석이나 아연이 산화되고 나야 비로소 이제 그 철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통조림에 보면 통조림 안쪽에는 주석으로 이렇게 도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조림 안쪽을 보면은 약간 연노란색 이 색을 볼 수 있어요. 그 연노란색이 바로 뭐냐면 주석의 색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안쪽이 철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석으로 그거를 도금을 해놓지 않으면은 통조림 이렇게 참치를 집어넣는데 철이 녹슬어가지고 녹슨 그게 이렇게 녹물이 막 같이 섞이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도 그렇고 보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금을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음극화 보호라고 하는데, 주유소에 보면 주유소 밑에 주유소에 보면 아래쪽에 큰 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탱크가 뭘로 만들었냐면은 철로 만들어져 있죠. 탱크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휘발유나 석유를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했다가 이렇게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철을 그대로 땅속에다 묻어놓으면은 물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기 때문에 산화가 돼서 구멍이 나게 돼요. 아래쪽에 구멍이 나면은 쭉 기름이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페인트 칠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방법과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탱크에다가, 철로 만든 탱크에다가 이렇게 구리선으로 해가지고 이 마그네슘 덩어리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철로 전자를 이렇게 공급해주고, 마그네슘이 뭐냐면 산화가 되는 거예요.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이런 방법을 쓰면은 주유소에 있는 탱크가 아래쪽에 구멍이 나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 마그네슘 덩어리를 갈아줘야 되겠죠. 주유소에서는 아주 중요한 걸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철을 녹쓰는 방법을, 녹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우리 인류가 개발해온 방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가장 녹이 잘 쓸까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물 속에 물과 산소가 있고, 거기에 전해질이라는 이온 화합물, 소금이라든지 어떤 녹아서 그런 전해질이 녹아 있을 경우에는 녹이 가장 잘 씁니다. 그러면은 녹이 가장 잘 쓰는 조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녹이 안 쓰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전해질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물보다 바닷물이 훨씬 부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그러니까 뭐냐면 바닷물에 만약에 새 차가 빠지면은 그거는 쓸 수가 없어요. 엔진에 바닷물이 들어가면은 폐차입니다. 근데 민물에 빠졌던 것은 말려서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전해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을 갖다가 실제로 이제 중고차도 뭐냐면은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도시에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차들은 녹이 더 잘 쓰기 때문에
중고차 값도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뭐냐면 저기 바닷가가 없는 데에서 사용하는 차보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바닷가에 있으면 아무래도 소금기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녹이 잘 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전해질 없는 상황에서가 그 다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산소가 없는 상태, 순수한 증류수라든지 산소가 없는 상태의 물 속에서는 좀 덜 씁니다. 산소가 녹아있는 물 속에서는 녹이 잘 쓰겠죠. 그 다음에 완전히 아까 얘기했지만 페인트 칠이라는데 기름칠을 하면은 물과 산소의 접촉을 철하고 완전히 차단시키기 때문에 녹이 안 쓰는 거죠. 이와 같이 뭐냐면 녹을 어떻게 하면은 산화가 더 적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철을 많이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이게 일반적인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의 철에 녹 쓰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금속은 산화되는 거, 녹 쓰는 게 이게 눈으로 보이는데,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거, 노화되는 것은 이렇게 잠깐 보면 잘 몰랐는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라든지 피부를 보면은 이게 노화가 누가 더 많이 됐는지를 금방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느리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산화를 이렇게 방지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일상생활에서는 하는데, 우리 몸에서의 노화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산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도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철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응용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 우리 몸이 산화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노화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산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거죠. 산화 방지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10대나 20대 때는 산화 방지제 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근데 70대, 80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미 노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노화를 도외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돈 주고 이게 산화방지제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사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돈을 많이 주고도 사서 복용을 합니다. 산화방지제를. 그래서 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실제로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서 드십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은 노화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되니까 그걸 복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산화되는 속도, 노화되는 속도를 어떻게 하면 늦출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화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일종의 화학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철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 산화되는 것도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늦출 수 있을까?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 뭐냐면은 내 몸이 노화되는 속도를 어떻게 하면 늦출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그걸 답을 찾기 위해서 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늦출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말로 얘기해서 아까는 이제 페인트 칠이나 기름칠을 하면은 철과 이 산소나 수분이 만나는 것을 차단해 가지고 산화를 막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산소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서 산소를 차단해 가지고 숨을 안 쉬게 되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숨을 안 쉰다, 산소를 아예 그냥 차단시켜 버린다, 그래서 산화를 막고 노화를 막는다, 이런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산소를 극단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쓸 수가 없고, 그렇다면 그보다 조금 나은 방법이 산소를 좀 더 덜 쓰는 방법이요. 강구를 해야 되겠죠. 산소는 안 쓰면, 호흡을 안 하면 죽기 때문에 호흡은 해야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산소를 적은 양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떻게 하면은 산소를 적게 쓰면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죠. 어떻게 하면은 이 산소를 적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운동을 하지 말자. 움직이면 아무래도 산소를 더 쓰니까 제가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움직이면 산소를 더 쓰게 되니까 움직이지 말자. 그래서 기본적인 숨쉬기 운동만 그것도 운동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숨쉬기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을 받고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하고 문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하십니까? 그러면 예, 합니다. 무슨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하죠. 저 꾸준히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사실 그 말을 들으신 의사 선생님께서는 참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뭐냐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 걸 숨쉬기를 갖다가 뭐 운동이라고 하나, 그걸 운동이라고 하나. 근데 저는 이제, 화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 산소를 적게 쓰고 하는 방법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나이 들어서 좀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는 적게 쓰는 게 왜 효율적이냐. 이건 알아야 돼요. 산소를 우리가 사용하면은 사용하는 산소의 약 2%는 활성산소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적게 썼을 때 적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많이 쓰면 쓸수록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산화를 많이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적게 쓰는 건 맞는데, 자, 그러면은 이 산소를 농도를 우리 이제 산소 농도가 보면은 약 공기 중에 21%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1%의 산소가 있는 공기에 좀 최적의 상태로 진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실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21% 있는 공기 중에서 생활하는 것이 100% 산소 탱크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우리 몸이 잘 적응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100%보다는 이 공기 중에서 숨 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게 단시간에 적응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자연에 적응해 오고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00% 산소 탱크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양초를 예를 들면 양초를 공기 중에서 이렇게 양초를 태우는 거하고 100%의 산소 상태에서 양초를 태우는 거 어느 게 잘 탈까요? 100% 산소 상태에서 양초가 훨씬 잘 탑니다. 빨리 연소돼 버리죠. 빨리 없어져 버리니까 그 말은 다른 말은 산화가 빨리 된다는 이야기예요. 산화가 빨리 되고 연소가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화가 빨리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거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많이 마셔가지고 이 적혈구가 일산화탄소에 다 중독이 돼 있을 때는 100% 산소 탱크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헤모글로빈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 그런 상태에서는 100% 산소 농도를 유지시켜서라도 우리가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100% 산소 탱크 속에 일부러 들어가서 생활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누가 실험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소는 21%짜리가 좋고. 자, 그러면 우리 화학 반응 속도를 늦추는 방법인데, 화학 반응 속도를, 산화 반응 속도를 늦추는 그런 방법, 노화되는 걸 늦추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적게 산소를 쓰는 방법인데, 적게 산소를 쓰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이 속담 중에, 우리 이 이야기 중에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더 늙는다는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 분들도 이것이 뭔가, 뭐냐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빨리 늙는다는 거. 그리고 자주 웃는 사람이 좀 동안이고, 늙는 속도가, 노화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많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화를 자주 내는 놈은 빨리 늙는구나. 그리고 자주 웃는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좀 젊어 보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일소일소 일로일로. 저는 무척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화학이 없고 과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웃는 사람은 노화되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좀 젊어 보인단 말이에요. 자주 화내고 찡그리고 막 부정적인 사람은 빨리 늙고 흰머리도 빨리 나고 뭐 그런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 오랜 옛날에도 이게 적용이 됐고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은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지름길이다. 저는 이거를 이제 화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웃는 경우에는 제가 한번 웃어봤어요. 웃는 동안에는 숨을 내뱉지 절대 들이마시질 않아요. 산소를 들이마시질 않더라고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보통 웃을 때는 허허허 웃는 때는 공기를 내뱉습니다. 자, 저는 뭐 그래서 이게 산소를 좀 적게 쓰는 건가 웃는 경우에.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 씩씩거립니다. 코가 막 이렇게 만화에 보면 코가 막 코 속으로 공기가 막 들락들락 막 엄청 빠른 속도로 들락달락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산소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산소를 많이 쓰니까 화를 내는 사람이 빨리 늙고 빨리 노화가 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그 산소를 사용량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거 좀 타당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능하면은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산소를 좀 적게 쓰면서 좀 노화 속도가 느려지고 해서 좀 더 젊은 모습을 젊어지는 그러니까 동안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주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호흡법이 중요한데 호흡법이 있는데 우리가 흉식 호흡보다는 제가 볼 때는 복식 호흡이 좋을 것 같아요. 복식 호흡을 하면은 천천히 들이쉽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기 때문에 일반 흉식보다는 산소를 좀 공기 호흡량이 산소량이 적어지니까 이것이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웃으면서 살고 두 번째는 복식 호흡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젊어서는 운동을 안 했어요. 뭐냐면 안 했는데 40대 중반부터 이렇게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건강 문제가 이것저것 생겨요. 그래서 뭐냐면 막 혈당치도 좀 높아지고 중성지방도 높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극복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2014년부터 좀 이 걷기 운동을 하고 했더니 중성지방도 내려가고 혈당치도 내려가고 이런 이렇게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운동을 그러니까 숨쉬기 운동만 하면 안 되겠다. 뭐냐면은 이 걷기라든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되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해라. 걷기라든지 어떤 이렇게 맨손 체조라든지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계단을 오르고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강도 정도를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뭐냐면은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말고 뭐냐면 숨쉬기 운동은 산소를 적게 쓰긴 쓰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운동을 전혀 안 하니까 근육이 약해지는 겁니다. 근육이 약해지니까 나중에 건강 문제가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강도 정도 운동을 해라. 그러니까 산소를 쓰긴 쓰더라도 적당량을 쓰고 효과도 높이고 그러한 정도 선에서 최대치를 찾아라. 그러니까 산소를 더 쓰긴 쓰나 뭐냐면은 운동 강도를 좀 줄여서 산소를 적게 쓰는 방법을 쓰고 그래서 요거 양쪽으로 요게 산소를 많이 쓰는 거고 산소를 적게 쓰는 거하고 최대치를 찾아서 쓰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정확히 이게 찾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노력은 좀 해야 될 필요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중강도 정도 운동을 하라는 게 건강 서적 책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그리고 어떤 책에 보니까 스포츠는 몸에 나쁘다는 책이 이렇게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스포츠는 몸에 나쁘다는 거예요. 스포츠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포츠라는 용어가 언제 나왔냐면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레를 막 돌고 그럴 때
이거는 스포츠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것은 뭐냐면 경기인데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승부의 목적을 두고 하는 거지 운동의 목적을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말과 스포츠라는 용어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고 스포츠는 이게 우리말로 해석이 없죠. 그냥 스포츠라고 하죠. 스포츠라는 용어는 서양 그 로마 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이 승부, 이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는 전부 다 배구든 축구든 뭐든지 경쟁을 해서 이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승부. 그런데 우리 일반인이 운동하는데 뭐냐면 내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게 목적이 있지 뭐 누구를 이길 필요는 없죠. 물론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선수들은 그렇겠지만은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이 몸에 좋은 거고 스포츠는 몸에 나쁘다는 거예요. 스포츠는 왜 몸에 나쁘냐? 그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스포츠는 왜 나쁘냐면은 이기기 위해서 엄청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뛰어보세요. 축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보세요. 숨을 엄청 헐떡거리면서 쉽니다. 이 숨을 많이 쉬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산소를 많이 쓰게 되니까 활성산소가 몸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 많이 생긴 활성산소는 그 혈액중을 타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파괴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이 책에서 그 데이터상으로 보면 스포츠 선수는 단명한다. 오래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 나온 스포츠는 몸에 나쁘다는 책에 나오면 의외로 성직자분께서는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성직자. 목사님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이런 성직자분들께서 뭐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적당한 운동을 하고 마음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지시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분이 굉장히 장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산소를 많이 쓰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스포츠는 나쁘다는 거예요. 몸에 나쁘다는 겁니다. 이거 좀 한번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화학적으로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운동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중강도 정도의 약간 땀이 나고 호흡이 조금 가빠질 때 우리 몸에서 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산소를 써서 활성산소를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운동이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이렇게 꾸준히 실천을 하는 것이 건강에 이로울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한동안에는 40대 중반까지는 운동을 안 하고 숨쉬기 운동만 했는데 이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바꿨습니다. 숨쉬기 운동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중강도 운동, 걷기 운동이라든지 뭐 간단한 운동을 해서 이 근육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바꿨어요. 그건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산소를 적게 쓰는 것도 좋지만 운동을 소홀히 하면은 근육 발달이 저해돼요. 그래서 이 숨쉬기 운동만 하면은 뭐 이게 운동하지 않고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건강 문제들이 생겨요. 그때 깨닫고 운동을 하면은 늦죠. 늦지만은 늦었다고 하더라도 알았으면 빨리 운동을 시작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중강도 정도 운동은 아주 우리 몸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를 적게 쓰는 방법 이렇게 몇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웃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두 번째는 복식 호흡을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물론 운동을 하면은 산소를 더 쓰긴 하긴 하지만 중강도 정도의 그 운동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근육 풀기를 해가지고, 근육 풀기 건강법을 제가 이제 실천을 해봤거든요. 근육 풀기를 해가지고, 근육이라는 것은 우리 몸은 전부 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뼈하고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뼈는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하기 힘들죠. 뼈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 뼈들이 있어요. 뼈가 한 206개 정도 뼈 조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다 연결하는 게 뭐냐면 근육이 연결해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그 근육을 뭐라고 하냐면 인대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뼈하고 이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힘줄이라고 하고
그냥 또 이렇게 일반 근육이 있고, 뭐, 장 근육, 뭐냐면, 내장 근육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근육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뭐냐면 밖에서 있는 손이나 발 또는 머리 쪽에 있는 그런 쪽에는 우리가 근육 풀기를 할 수 있어요. 눌러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근육 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근육도 풀어줘야 되고, 혈관에도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풀어주면은 그 사이에 근육 사이로 뭐가 움직이냐면 혈관도 있고 림프관도 있고 신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뭐 근육이 말랑말랑 혈관도 말랑말랑해지고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림프액순환이 잘 되고 신경 흐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혈액순환 좋아지고 림프액순환 좋아지고 신경 흐름이 좋아지면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 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육 풀기를 제가 몸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그 건강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봤는데 실제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근육 풀기가 처음에는 뭔가 해서 이거 될까? 그런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단한 거다. 근육 풀기. 좋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혈액순환, 림프액순환, 신경 흐름이 좋아지면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 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결국에 근육 사이로 혈관도 있고 림프관도 있고 신경도 그 사이로 근육과 근육 사이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말랑말랑한 상태. 그러니까 근육을 눌렀을 때 아프지 않으면 정상입니다. 근데 근육을 눌렀을 때 아프면은 그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그 계속 누르고 있으면 근육이 풀어집니다. 처음엔 아파요. 그렇지만 점점 아픔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눌러서 안 아프면 가장 좋은 상태고 눌러서 시원하면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눌러서 아프다? 그리고 굉장히 아프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픔을 참고 눌러서 근육을 풀어줘서 풀어주면 나중에 아프지 않아요. 전혀 세게 눌러도 아프지 않아요. 근육 풀기를 완전히 끝나면.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놓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곳곳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실제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육 풀기 건강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산화 속도를 어떻게 하면 늦추고 산화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건강 측면에서 한번 이거를 그 화학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소중하기 때문에. 자, 구호를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